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자, 일부 영상에서는 정제 탄수화물로 인해서 식욕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정제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제 지방이 뭔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쓰는 기름은 다 정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부 영상에서 가공을 통해서 많이 먹을 수 없던 것을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소화흡수가 느린 것을 소화흡수가 빠르게끔 가공한 것을 정제라고 했었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기름들은 콩, 올리브, 아보카도 같은 식물성 식품에서 지방만 추출해서 만든 식물성 기름이거나 라드처럼 돼지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에서 지방만 추출해서 만든 동물성 기름이죠. 자, 지방만 따로 추출해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쉽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몸의 흡수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은 기본적으로 다 정제 지방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정제 지방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할 때는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많이 높아진다고 했었죠. 혈당이 빠르게 많이 높아지게 되면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으로 혈당이 낮아지면 혈당 낙차로 인해서 달콤한 음식에 대한 식욕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일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식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기 위해서죠.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지방인데 인슐린은 지방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내가 먹은 지방이 체지방으로 너무 많이 저장이 되어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내가 에너지를 얻어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저장되어 버렸으니까요. 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또 음식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음식이 자주 먹고 싶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식욕이 높아지는 겁니다. 체지방으로 너무 많이 저장됐으면 그냥 체지방을 꺼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런데 체지방은 기본적으로 비상식량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체지방을 먼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배고픔 신호를 먼저 보내보고 그렇게 해도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체지방을 사용을 해요. 자, 먼저 배고픔 신호를 보내본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음식을 먹어도 3, 4시간 뒤에 또 식욕이 올라와서 배가 고픈 겁니다. 자, 일부 영상에서 나왔던 혈당 낙차로 인한 식욕은 혈당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는 부르지만 달콤한 음식이 먹고 싶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너무 많이 저장돼서 생기는 식욕은 에너지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가 고프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먹고 싶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는데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저장해서 혈당을 낮춘다. 이 이야기 때문에 포도당이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양이 많아서 그래서 비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포도당의 원료가 되는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인데 지방은 1g당 9칼로리로 칼로리가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더라도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꿔서 비만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이 될 정도로 많은 체지방은 뭐 때문에 쌓이는가? 정제 지방이 인슐린으로 체지방으로 저장되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제 지방이 문제지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데 왜 정제 탄수화물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방은 정제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여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하는데 혈당 낙차로 인해서 달콤한 음식을 자주 먹고 싶게 만드는 증상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자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저장하거나 지방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일을 하죠. 기본적으로 체지방을 늘리는 일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체지방을 줄이는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지방이 늘어나진 않지만 체지방이 줄어드는 걸 막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정리하면 달콤한 음식이 자주 먹고 싶다. 인슐린이 자주 나오도록 한다. 체지방이 줄어드는 걸 막는다. 이 세 가지가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인 거죠. 정제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는 않지만 인슐린이 많은 상황에서는 체지방을 많이 늘려서 비만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름진 음식,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많이 먹고 싶어지게 만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과 정제 지방을 합쳐서 먹으면 달콤한 음식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자주 먹고 싶어지게 되고 그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건 막으면서 체지방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 같은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살찌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의문,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서 달콤한 음식이 자주 먹고 싶고 그래서 인슐린이 자주 나오고 체지방이 줄어드는 게 방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방을 먹지 않으면 체지방이 늘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체지방이 줄어드는 걸 방해받아서 다이어트는 못하겠지만 살이 찌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방을 먹지만 않으면 정제 탄수화물은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자, 두 번째 의문. 정제 지방은 많은 체지방이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비만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슐린이 있는 상황이 기준이다. 그런데 정제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면 정제 지방을 많이 먹더라도 그게 체지방으로 저장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비만이 되진 않는다. 또한 체지방을 늘리는 인슐린이 나오면 체지방을 줄이는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는데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인슐린이 나오지 않고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을 줄이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니까 지방을 많이 먹더라도 오히려 다이어트가 되는 거 아닌가. 자, 재밌죠? 첫 번째 의문으로 만들어진 식단이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는 허용하지만 지방은 철저하게 제한하는 식단이고 두 번째 의문으로 만들어진 식단이 정제 지방의 섭취는 제한 없이 허용하지만 탄수화물은 철저하게 제한하는 식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두 가지 식단 중에서 뭐가 더 좋은 식단이냐? 결과적으로 말하면 둘 다 그다지 좋은 식단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허용하지만 지방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식단은 어쨌든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혈당이 높아지고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고 혈당 낙차 때문에 또 달콤한 음식이 먹고 싶고 그걸 먹으면 또 인슐린이 나오는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너무 자주 많이 분비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체지방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인슐린이 자주 많이 분비될수록 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나올 틈이 없어서 다이어트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제 지방의 섭취는 허용하지만 탄수화물은 철저하게 제한하는 식단. 자,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건데 인슐린은 탄수화물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에도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정제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체지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식단을 시작한 초기에는 탄수화물을 제한한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정제 지방을 많이 먹더라도 문제가 없게 만들려면 탄수화물은 물론 단백질도 줄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게 지방밖에 없어요. 지방만 먹어서는 식단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강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제 음식을 먹지만 다른 영양소는 제한하는 식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제 음식 자체를 먹지 않으시면 돼요. 정제 음식이 정확히 뭐예요? 자, 많이 먹을 수 없던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가공을 했거나 소화흡수가 느린 음식을 소화흡수가 빠르게끔 가공한 음식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밀을 빻아서 만드는 밀가루, 고기를 달거나 가져서 만드는 가공육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개념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세요. 두부는 콩을 갈아서 만드는데 그렇다면 두부도 정제 음식이냐? 두부를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느냐? 고구마는 갈거나 다지거나 빻지도 않았고 다이어트 음식으로 유명한데 고구마를 먹고 살이 찌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러냐? 과일은 GI 지수가 높아서 살찐다고 하는데 과일은 어떠냐? 자, 이런 질문들은 모두 예전에 만들었던 살찐 음식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정제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시리즈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정제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식욕 3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